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한 후 그가 선택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SF인데요. 그것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정통 SF 영화죠. 한국은 SF 불모지라는 오래된 편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듯 봉준호 감독은 미키 17을 통해 장르적 완성도와 작가적 개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간단한데요. 빚쟁이를 피해 우주로 도망간 한 청년 미키가 익스펜더블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니 정확히는 프린트되는 직업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SF 설정 같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죠. 위험한 일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소모품처럼 취급된다는 것. 영화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특유의 유머와 인간미를 잃지 않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의 1인 2역 연기는 놀랍죠. 미키 17과 미키 18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는데요. 순하디 순한 17과 나리선 18의 대비는 단순한 연기 변주를 넘어 인간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일까? 아니면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낸 다른 누군가일까?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의 톤인데요. 첨단 기술과 우주 개척이라는 거창한 이야기 속에서도 구멍난 양말을 신은 인물들의 소소한 삶이 생생하게 묘사되죠. 이는 설국열차에서 보여준 계급구조의 재현이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케네스 마셜은 현실의 권위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순수한 하얀 행성을 만들겠다는 그의 망상은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역사를 환기시키죠. 그가 크리퍼들을 해충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타자화와 혐오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맞서는 미키와 나샤의 연대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다른 존재와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죠. 토니 콜렛이 연기한 마셜의 아내 릴파는 권력의 부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추상입니다. 이들의 과장된 연기는 때로는 우스꽝스럽지만 그 속에 담긴 풍자는 날카롭죠. 미키 17의 진정한 힘은 복잡한 인물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미키와 나샤의 로맨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죠. 인간의 가치를 소모품으로 규정하는 체제 속에서 나샤는 미키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는 유일한 인물인데요. 나샤가 미키 17과 미키 18을 모두 받아들이는 장면은 챌린저스의 그 장면처럼 영화의 가장 에로틱한 순간 중 하나죠. 이는 인간을 규격화하려는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미키와 티모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데요. 티모는 미키를 빚더미에 빠뜨린 장본인이자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버리고 간 배신자죠. 하지만 스티븐 연의 절묘한 연기는 티모를 단순한 악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남으려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마셜 부부의 과장된 악행과 대비되며 더욱 현실적인 무게감을 줍니다. 미키 17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착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데요. 익스펜더블이라는 설정은 위험한 일을 하청업자나 비정규직자에게 떠넘기는 현실의 알레고리죠. 미키가 16번이나 죽었다 살아나는 동안 다른 승무원들은 그의 죽음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죠. 137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영화의 리듬감 덕분인데요. 코미디와 공포, 로맨스와 액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객을 끊임없이 새로운 감정으로 이끌죠. 이는 장르적 관습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장르가 봉준호인 그의 연출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봉준호 감독은 폭력적 혁명이나 완벽한 승리 대신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제시하는데요. 이는 그의 이전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혹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삑사리 투성이의 여정 자체일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가진 희망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는 변화의 가능성, 공존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설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마저도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요?